우리가 매일 일하는 방식,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공장의 작은 핀 하나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복잡한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 경영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강렬한 숫자 하나로 해볼게요. 바로 240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의 생산성을 240배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죠? 하지만 바로 이 엄청난 도약이 현대 경영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8세기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발견한 이 분업이라는 아이디어. 정말 말 그대로 산업계의 혁명을 일으켰죠. 생산성이 그냥 폭발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혁명 뒤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거대한 질문이 숨어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아니 수천 명이 한 지붕 아래에서 일하는 거대한 공장이라니. 이건 뭐 이전의 작은 작업장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이 많은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할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필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첫 번째 해답은 조직을 하나의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로 보는 거였어요. 이 흐름의 맨 앞에는 프레드릭 W.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업무에는 그냥 감이나 경험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딱 증명된 단 하나의 최선의 방법이 존재한다. 바로 이거였죠. 테일러는 말 그대로 모든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그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 보이는 4가지 원칙이 바로 그걸 위한 거였죠. 스톱워치로 막 시간을 재고 동작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단 1초의 낭비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철저했죠. 그리고 이 조직은 기계다라는 생각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는 명확한 규칙과 계층 구조로 착착 움직이는 관료제라는 거대한 기계를 설계했고요. 앙리 파이올은 계획, 조직, 통제 이런 식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경영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딱 정리해냈죠. 그리고 이 방법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사람을 그저 기계의 부품, 톱니바퀴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기계 모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게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쳤다는 겁니다. 조직은 그냥 톱니바퀴를 합쳐놓은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만약에 우리가 초점을 효율성에서 사람으로 옮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경영학의 흐름을 통째로 뒤바꿔버린 거대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직을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공동체로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공장에서 있었던 실험이었어요. 호손 공장 연구라고 하는데요. 원래 목표는 되게 단순했어요. 조명 밝기를 조절하면 생산성이 오를까? 이거였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발견한 건 바로 호손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조명을 밝게 하든 어둡게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직원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회사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어떤 물리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발견 하나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초점이 일, 그 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이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파고드는 이른바 인간관계 운동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더글라스 맥그리거의 아주 유명한 X이론, Y이론이 나옵니다. 사람을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X이론, 반대로 사람의 자율성과 가능성을 믿는 게 Y이론이에요. 이건 관리자들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당신은 직원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하고요. 바로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사팀, 즉 HR 부서나 건강한 기업 문화, 또 직원들의 동기를 어떻게 끌어올릴까 고민하는 프로그램들의 진짜 뿌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조직을 단순히 기계나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들 모임 공동체로만 보는 것도 역시 완벽한 답은 아니었어요.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경영 이론들이 출발합니다. 현대 이론들은 조직을 훨씬 더 복잡한 시각으로 봐요. 예를 들어 시스템 이론은 회사를 외부 환경과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봅니다. 그리고 상황 적합 이론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세상에 정답은 없다. 즉,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최고의 방법 같은 건 없고 모든 해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무슨 만능 열쇠 같은 공식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꺼냈을 줄 아는 지혜,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난 100년의 긴 여정 끝에 오늘날의 관리자들은 손에 어떤 도구들을 쥐게 되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효율성만 따지는 기계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를 거쳐 마침내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살아남는 복잡한 유기체로 보는 관점까지 오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유능한 관리자라는 건요, 하나의 이론만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도구 상자에서 적절한 연장을 꺼냈을 줄 아는 사람이죠. 때로는 기계처럼 냉철하게 효율을 따지고, 때로는 공동체의 리더처럼 따뜻하게 사람을 챙기면서 또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경영이론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원격 근무, 그리고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경영이론의 다음 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게 될까요?